안녕하세요. 건물주 IQ협회 대표 박익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내용에서 좋은 내용을 아실 텐데 저도 그런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좀 현실적이면서 정확하고 하지만 다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내용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책 10배의 법칙 이런 책을 읽다가 무모해 보기도 하고 정확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보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랜트 카도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릴 때부터 ADHD, OCD 같은 그런 일반인보다는 좀 더 성장하기 힘든 여건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는 술이랑 마약 중독자였었고요. 21살 때는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또 완전히 파산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5살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서는 세일즈업에 입문하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업계의 1%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29살 때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30살 때는 100만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4천억 원 정도 수준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흙수저에 좋은 학벌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딱 이야기를 해요. 10배 더 생각하고 10배 더 행동하라고. 이 책에서는 그 말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열심히 하면 당연히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열심히라는 거를 얼마만큼 해봤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에서는 행동을 갖다가 4가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 두 번째는 뒷걸음질 치는 행동, 세 번째는 보통 수준, 네 번째는 엄청난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도 늦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위한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 안 하기 위한 핑계를 대야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게 다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인 뒷걸음질 치는 행동.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건 안 돼, 더는 뭐 할 수 없어, 뭐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모든 핑계를 대는 것도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든 뒷걸음질을 치든 이런 행동들 자체가 내가 에너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다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보통 수준의 행동.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행동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보통 수준의 노력을 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거를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고 나이가 들었거나 그러면 더 힘이 빠지고 심지어는 안 좋은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보통 수준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엄청난 수준은 아까 얘기한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다 이 정도에서는 쉬어도 돼 라고 하는 시점에서 쉬지 않는 거고, 그리고 평범의 기준에서 그 기준을 무조건 뛰어넘는 것들,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 정도 또는 비합리적인 행동까지 하는 게 엄청난 수준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의 행동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돼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아무거나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이다. 세일즈맨의 목표는 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전단지를 돌릴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SNS를 할 수도 있고 전화 영업을 할 수도 있고 한촉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행동은 분명히 다 내 물건을 파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식 창업자다, 퍼스널 브랜딩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으로 내 사업을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로
책을 쓴다든지 블로그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SNS는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나를 홍보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 내용들을 갖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예를 들어서 뭐 1일 1포스팅을 한다 그러면 1일 뭐 3포스팅, 4포스팅 그걸 다 해서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거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도움이 되는 게 명확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남들이 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는 거를 말해요. 이거는 그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양속의 질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은 질을 먼저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업계에 타고난 천재가 아닌 이상은 아주 뛰어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선 먼저 보여지는 그 방법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이 하다 보면 거기서 또 효율이 발생되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 선수들을 한번 볼게요. 프로에 입단한 야구 선수를 따진다면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기본 능력치는 이미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야구 배트를 갖다가 10번을 휘두른 사람보다 100번을 휘두른 사람이 당연히 홈런을 칠 확률은 더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조직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 비슷한 능력의 사람들로 거의 구성이 돼요. 그러면 그 비슷한 구성의 사람 능력에서 내가 만약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싶다, 많은 결과를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무조건 남들이 하는 평균치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회사원이든 했을 때 누구보다도 내가 업적을 쌓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거는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그 양속의 질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이거를 지속하는 게 어디 쉽나요? 분명히 작심삼일로 끝날 텐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목표 설정이 너무 중요하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무조건 설정해야 되는데 조금 재밌는 발언이 있어요. 목표를 미치도록 무조건 크게 잡으라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요즘 드는 거는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이제 성취감을 느껴라, 기쁨을 누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책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당장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당장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잡고 목표를 무조건 크게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목표를 잡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설레지도 않고 달성했을 때 크게 기쁘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관심을 갖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오히려 목표를 크게 잡았다가 실패하는 거랑 작게 잡았다가 실패하는 거를 따졌을 때 오히려 크게 잡았다가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을 벌겠어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과 1000만 원을 벌겠어라고 세운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둘 다 10분의 1 정도를 진행하고 포기를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의 목표를 세운 사람은 10만 원, 1000만 원의 목표를 세운 사람은 100만 원을 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목표를 크게 세운 사람이 훨씬 더 얻는 게 많다는 거죠. 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보통 수준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 환경 속에서 더 살아남기 힘들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책의 저자는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절대 그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목표가 힘드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여건이 이걸 달성하기 힘드니까 이걸 낮추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나를 더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은 목표를 낮추는 게 아니라 차라리 행동량을 더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달성하게끔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고 목표를 절대 줄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표를 매일 쓰라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김승호 회장님의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쓰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내가 목표로 잡은 거를 갖다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는 거죠. 하루에 2번씩 잠들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목표를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내는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100채를 갖고 있다. 내 순자산은 1000억이 넘는다. 나는 10권 이상의 베스트셀러 책을 썼다. 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 목표와 관련해서 책에 나온 내용을 좀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평범한 마인드셋,
목표 접근 시 난관과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 또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 때 포기하고 만다. 목표가 크고 비현실적일수록 그리고 목표를 자신의 사명이자 의무로 생각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더 많은 활력과 동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한 부분인데, 보통의 단계에서 넘어서는 순간 돈은 당연히 많이 벌게 되고요.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단계에 확 뛰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플라이 휠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경제학자 짐 콜린스가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 바퀴를 돌릴 때는 좀 힘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걸 계속 돌리고 하다 보면 가속이 붙게 되면서 점점점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인의 성공, 기업의 성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이 좀 어렵지만 꾸준하게 이 가속하는 추진력을 쌓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엔 바퀴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책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하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남들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그 부자들의 중요한 공식을 아주 지나치듯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인하고 무리한 약속을 하라 라는 부분이에요. 올인이라는 거는 포커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잃을 각오로 가진 칩을 한 판에다 다 거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올인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걸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 에너지, 끈기, 노력을 갖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순간순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그 하나의 고객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니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 아이템에 에너지를 쏟고 그걸 또 홍보하고 그걸 나아갈 때 그때 그 에너지를 최대한 쏟아붓는 거죠. 즉, 한 가지를 할 때 우선 최고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인을 하고,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법칙인데,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 이상을 줄여라는 거예요. 무리한 약속이라는 거는 처음에는요, 내 능력 밖의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만약에 내 능력에서 조금 더 상향된 약속을 고객과 한다 그러면은 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수준을 어떻게든 거기까지 끌어올리게 되죠. 이게 진짜 중요한 성공의 법칙인데요. 무리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소 진실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만약에 지켜내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고객은 내 영원한 팬이 되는 거예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조선소도 없는데 선박 수주권을 따와요. 그리고 조선소를 지어서 수주 받아온 선박을 지어가지고 돈을 버는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조선소가 없다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박 수주를 따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조선소를 만들 거고, 조선소를 만들면 배를 당연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계속해서 나는 선박 수주하는 능력도 생겼고, 난 그걸로 통해서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한테 당장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능력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노력을 해서 그 능력까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능력까지 올라가는 거를 나 혼자 공부만으로 해서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고객과의 약속으로 돈을 벌면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나는 엄청나게 빠른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고 내 목표를 줄이지 않으면서 올인하는 심정으로 10배 되는 생각과 10배 되는 행동을 쭉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소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한 실행력과 무조건 가라라고만 주장하는 책으로 보여질 수도 있네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이 방법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우리 역시도 이 방법이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10배의 법칙을 시작할까요?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